네, 오늘 행렬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행렬의 두 번째 시간이죠. 우리 앞에서는 행렬을 배웠는데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왜냐면 행렬의 덧셈 뺄셈 그리고 실수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숫자 3개와 비슷했죠. 그냥 숫자끼리 뭐 덧셈 뺄셈 하는 거랑 비슷한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배울 행렬의 곱셈은 좀 독특해요. 수의 세계와는 좀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행렬을 어떻게 곱하는지 공식들을 좀 외워줘야 됩니다. 자, 행렬의 곱셈. 두 행렬을 곱할 수가 있어요. 네, 곱할 수 있는데 이거 곱할 때도 아무 행렬이나 두 개를 곱하면 안 되고 뭐가 맞아야 되거든요. 그건 좀 이따 설명을 해주고 우선 예로 나온 게 2차 정사각 행렬. A, B가 나왔죠. 그렇게 해서 곱했을 때 결과가 A, B인데요. 이때 요 앞에 있는 행렬 같은 경우는 이 앞에 있는 행렬은 곱해진 결과의 행을 담당하고요. 요 뒤에 있는 행렬은 열을 담당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곱했을 때 이 행렬의 성분의 행을 담당하고 열을 담당한다. 앞에 게 행, 뒤에 게 열. 예. 자, 그래서 곱셈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우선 여기 1행이랑 1열이랑 곱하고요. 이렇게 기억 모양으로 곱하면 되거든요. 1행이랑 1열이랑 곱한 게 이 곱해진 행렬의 1행 1열 성분이 됩니다. 그리고 1행과 2열 이렇게 곱하면요. 여기가 1행 2열의 성분이 돼요. 이제 1행끼리 1행이랑 곱한 건 다 했으니까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1행과 여기 1열 1행이 아니고 2행과 1열 이렇게 곱한 게 2행 1열의 성분이 되고요. 마찬가지로 2행이랑 2열이랑 곱한 게 2행 2열의 성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곱할 때 이렇게 곱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실제로 한번 곱해 볼게요. 곱할 때 여기랑 여기랑 곱하고 여기랑 여기랑 곱해서 덧셈 해주면 돼요. 처음 나온 거랑 처음 나온 거 이렇게 기억 방향으로 첫 번째 나온 거랑 첫 번째 나온 거끼리 곱하고 두 번째 나온 거랑 두 번째 나온 거끼리 곱한 다음에 둘이 더하면 돼요. 자, 그러면 1행 1열 성분은 1행 1열 이렇게 곱해서 더한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여기 1행 2열 성분은 앞에 행렬의 1행과 뒤에 행렬의 2열 요 부분 곱하면 되겠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해주면 돼요. 그러면 네, 이렇게 되겠죠. 자, 이제 2행 1열 성분은 여기랑 여기랑 곱하면 되겠죠.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이렇게 곱해서 더하고 그러면 A, 2, 1, B, 1, 1 더하기 A, 2, 2, B, 2, 1 여기는 2행 2열 성분이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A, 2, 1, B, 1, 2 A, 2, 2, B, 2, 2 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실제 문제에서 어떻게 적용하는가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2, 3, 마이너스 1, 0, 1, 2 고요. B라는 행렬이 1, 마이너스 1, 2, 0, 1, 3 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때 AB 행렬 AB 한번 구해봅시다. 자, 이때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그 다음 이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겠죠. 예, 그러면 1행 1열 1행 2열 2행 1열 2행 2열 2 곱하기 2 행렬이죠. 이게 왜 2 곱하기 2 행렬이냐? 여기 앞에 거는 보면 2 곱하기 3 행렬이고요. 뒤에 거는요. 3 곱하기 2 행렬이죠. 곱셈이 성립하려면 어디가 같아야 하는가 하면 우리가 곱할 때 이렇게 곱하잖아요. 그쵸? 이때 여기랑 여기랑 곱하고 여기랑 곱하고 얘랑 곱하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3개는 뭐의 개수죠? 열의 개수죠.
열이 3개 있죠? 열이랑 여기 이렇게 곱하는데 얘는 뭐의 개수예요? 행의 개수죠. 그래서 곱셈을 할 때 뭐가 성립하느냐? 앞 행렬의 열 개수랑 뒤 행렬의 행 개수가 같아야 곱셈이 가능해요. 앞 행렬의 열,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 곱할 때 여기 안쪽 길이 같아야 성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결과는 요 바깥에 있는 얘네끼리 2 곱하기 2행렬 이렇게 결과가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 더 메모해 놓을게. 우선 행렬의 곱셈이 되려면 m 곱하기 n 행렬과 n 곱하기 l 행렬 이렇게 여기 안쪽 길이 이 숫자가 같아야 행렬끼리 곱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행렬끼리 곱한 결과는 뭐가 된다고요? m 곱하기 l 행렬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도 2 곱하기 3행렬이랑 3 곱하기 2행렬이랑 당연히 곱셈이 되고요. 결과는 2 곱하기 2행렬이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곱해 볼게요. 이렇게 곱하면 2 플러스 3 마이너스 2. 원래는 2 플러스 3 마이너스 2인데 그냥 다 한꺼번에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네요. 예, 플러스 3이 아니고 2 마이너스 3 플러스 2 1이죠. 그 다음에 1행 2열 곱하면 0 3 마이너스 3 0. 자, 그리고 2행 1열 곱하면 0 마이너스 1 4 3 이고요. 2행 2열 곱하면 0 1 6 7 이렇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BA도 한번 곱해볼까요? 이것도 성립하는가 볼게요. BA는 B가 지금 3행 2열이니까 3 곱하기 2 행렬이고요. A는 2행 3열이니까 2 곱하기 3행렬이죠. 곱했을 때 이 안쪽 길이 같으니까 당연히 성립하고요. 그 결과는 뭐가 된다? 3 곱하기 3행렬이 되겠죠. 네, BA 한번 곱해볼게요. 우선은 요거를 먼저 이렇게 쓰고 다시 한번 쓰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곱하면 2, 0, 2, 3, 0, 3,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2행 1열 이렇게 곱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2, 1, 2, 3. 이제 3행 1열 3행으로 넘어갔어요. 4, 0, 4, 6, 3, 6 더하기 3, 9, 마이너스 2, 3, 2, 6, 4 이렇게. 자, 여기서 AB와 BA는 다르죠. 그죠? AB와 BA는 다릅니다. 그래서 행렬의 곱셈은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물론 거의 확률은 없지만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도 있지만 거의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운 좋게 교환법칙이 성립할 때도 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행렬의 거듭제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은요, 계속 거듭제곱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제곱은 A 곱하기 A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A 세제곱은 A제곱 한 거에 A를 곱했다 라고 해주면 되고, A4제곱은 앞의 결과에 또 A, 이렇게 A를 하나씩 곱해서 거듭제곱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 우선 결합법칙이 성립합니다. 이거는 실제로 해보면 아는데 A, B 먼저 결합해서 곱하고 C 나중에 곱하던가 아니면 B, C 먼저 결합해서 곱하고 나중에 A를 곱하나 똑같아요. 같습니다. 즉 결합법칙은 뭐가 중요하지 않다? 괄호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곱셈이 이렇게 줄줄이 있을 때 뭘 먼저 하든
중요한 게 아니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 분배 법칙. A 곱하기 B 더하기 C 이런 게 있으면 분배가 돼요. AB, AC. 마찬가지로요. 이렇게 있으면 분배. AC 더하기 BC 이렇게 돼요. 이거 순서 이렇게 곱할 때 CA라고 쓰지 않도록 합시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으니까 A 곱하기 C 하면 AC예요. CA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뭐는 성립하지 않는다?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AB랑 BA는 달라요. 네, 이제 행렬의 곱셈과 실수의 곱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행렬은 곱셈이 실수체계와 다르다라고 했죠. 자, 일반적으로 행렬 AB 제곱은 A 제곱 B 제곱이 아닙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네, 그럼 옳은 건 뭘까요? AB 제곱은 AB랑 곱하는 거죠. 그래서 AB, AB 이게 맞아요. 그러므로 행렬의 곱셈과 실수 곱셈의 차이점, 가장 주된 차이점은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다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요거 같은 경우도요. AB 제곱이면 A 제곱 B 제곱이 아니라는 게 이게 AABB라는 거거든요. 이거랑 얘는 달라요. 그쵸? 즉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그대로 그냥 써줘야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런 것들. 요거 행렬 A 더하기 B 제곱은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 아니겠죠? 이것도 아닙니다. A 더하기 B 전체 제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A 더하기 B가 두 번 곱해진 거죠. 그래서 A 제곱 AB 여기는요. BA라고 써줘야 돼요. 얘가 AB가 돼서 2AB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이렇게 써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A-B 제곱도 A 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 제곱이 아니겠죠? 이것도 똑같이 써주면요. A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A 플러스 B 제곱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계속 똑같은 패턴이에요. 차이점이 결국 뭐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얘네도 마찬가지. 이거는 얘네가 아니에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순서대로 한번 곱셈을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A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그냥 살려둬야 되지 얘네가 AB가 돼서 없어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이게 좀 중요한데요. AB가 0이지만 A가 0도 아니고 B도 0도 아닌 경우가 있어요. 즉 곱해서 0이라고 해서 둘 중 하나가 꼭 0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예를 한번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A라는 행렬이 1, 2, 2, 4고요. B라는 행렬이 마이너스 2, 2, 1, 마이너스 1이라고 해볼게요. 자, A, B 곱해볼까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 0이고요. 1행 2열 곱하면 2, 마이너스 2, 0이고요. 2행 1열 곱하면 마이너스 4 플러스 4, 0. 2행 2열 곱하면 4, 마이너스 4, 0. 네, 둘 다 0이 아니지만 결과가 0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곱해서 0이지만 둘 다 0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 여섯 번째는 행렬 A가 0이 아닐 때 AB랑 AC랑 같대요. 같으면 B랑 C랑 당연히 같겠죠. 하지만 B랑 C랑 다른 경우도 있어요.
이것도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A라는 행렬이 0101이고 B라는 행렬이 1122 그리고 C라는 행렬이 -1, 3, 2, 2 라고 해볼게요. 자, 다 다른 행렬이죠. 자, A, B 한번 곱해봅시다. 1행 1열 0, 2, 2 1행 2열 0, 2, 2 2행 1열 0, 2, 2 2행 2열 0, 2, 2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 AC 한번 곱해볼게요. 1행 1열 0, 2 이고요. 1행 2열 0, 2, 2 2행 1열 0, 2, 2 2행 2열 0, 2, 2 결과가 같죠. 그죠? 그래서 행렬이 곱셈 같은 경우는 교환 법칙이 성립 안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계산 결과가 자기 멋대로예요. 네, 랜덤이에요. 즉 계산 결과가 같다고 해서 우연의 일치로 같은 거지 얘네가 꼭 같은 행렬이라고 같지는 않습니다. 즉 다른 행렬끼리 곱해도 결과가 같을 수 있어요. 그리고 곱해서 0이라고 해도 그냥 계산 결과가 0일 뿐이지 둘 중 하나가 0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그럼 단위 행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덧셈에서 뭘 더해도 자기 자신이 되는 거 0행렬에 대해서 배웠어요. 즉 A라는 행렬과 0행렬이랑 더하면 무조건 A라는 행렬 그대로 나왔죠. 0행렬은 모든 성분이 다 0이니까 뭘 더해도 변함이 없어요. 그쵸? 0행렬은 덧셈에서 숫자 0과 비슷한 거겠죠. 마찬가지로 우리 어떤 숫자에 어떤 수를 곱해서 자기 자신이 되는 거. 이 숫자가 뭐죠? 1이죠. 곱셈에서는 1을 곱해도 소용이 없죠. 그냥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리고 1을 아무리 거듭 제곱해도 1이죠. 단위 행렬은 행렬을 곱셈에서 1과 같은 역할을 해요. 즉 곱했을 때 단위 행렬을 곱했을 때 그냥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어떤 모양이냐? 우선 단위 행렬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행렬 곱셈에서 1 역할을 하는 건데 이 단위 행렬의 뜻은요. 단위 행렬은 무조건 정사각행렬에서 나와요. 정사각행렬 중에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대각선 위의 성분이 모두 1이고 나머지는 모두 0인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알파벳 1을 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정사각행렬에서 쌤은 3차 정사각행렬 해볼게요.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요 대각선 성분은 모두 1이고요. 1, 1, 1 쌤 3차 쓸 거니까 3개 쓸게요. 나머지는 모두 0. 요런 것을 단위행렬이라고 한대요. 이때 요 용어를 좀 알아놓으면 좋은데 이렇게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요 내려가는 요 대각선을 보통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주대각선이라고 해요. 주로 쓰이는 대각선. 그리고요 요렇게 여기도 대각선이죠. 요거는 용어를 뭐라고 쓰냐면 요거는 부대각선이라고 써요. 어떤 행렬이든. 자, 여기서는 이게 주대각선, 요게 부대각선. 그죠? 여기도 이게 주대각선, 부대각선. 이렇게 용어가 있으니까 이것도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서 단위행렬은 그러면 주대각선이 1이고 나머지가 다 0인 것을 단위행렬이라고 합니다. 이 단위행렬은요, 어떤 행렬이랑 곱해도 숫자 1과 같은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1, 2, 3, 4라는 행렬이 있어요. 요거랑 2차 단위 행렬 이렇게 주대각선만 1인 거 이렇게 곱해볼게요. 곱하면 1, 0, 1, 0, 2, 2, 3, 0, 3, 0, 4 이렇게 똑같죠. 이거를 여기에 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앞에다가 곱해도 얘를 앞에다가 또 곱해도 똑같아요. 1, 0, 1, 2, 2, 0, 2, 3, 4 똑같죠. 그래서 단행렬 같은 경우는 숫자 1 같은 개념이고 얘네만큼은 1을 곱할 때는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단행렬은 어떤 행렬이랑 2랑 이렇게 곱하든 2랑 A랑 곱하든 이렇게 그대로인 거 숫자 1처럼 이렇게 그대로인 거 요것을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우리 1과 비슷하게 거듭제곱은 무조건 단위행렬이에요. 단위행렬의 거듭제곱은 단위행렬입니다. 즉 2의 n제곱은 그냥 2예요. 보세요. 2 곱하기 2는 어차피 여기에 단위행렬을 곱하면 당연히 2겠죠. 그죠? 이걸 몇 번이나 곱해도 그냥 계속 2가 됩니다. 1을 거듭 제곱하면 1이 되듯이 그래서 2의 백승도 그냥 2랑 같아요. 자, 그러면 요런 식 한번 볼까요? 이 행렬을 제곱하는 거죠. 이때는 쌤이 곱셈곱식 쓰지 말고 이렇게 똑같은 거 2번을 써서 하라고 했었죠. a제곱 마이너스 3 a2 마이너스 3 2a 플러스 9 2제곱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2는 곱했을 때 아무 역할이 없죠. 숫자 1과 같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3a이고요. 얘도 그냥 마이너스 3a이고 이 거듭제곱은 그냥 2랑 같죠. 그래서 얘네끼리 덧셈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네. 그 다음 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교과서에 따라서 보충 수업으로 나오는 교과서가 있고 아닌 교과서가 있는데 알아두면 너무 유용해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는 케일리와 해밀턴이라는 두 사람이 만든 정리예요. 행렬에 대해서 2차 정사각 행렬 A라는 이런 행렬에 대해서 뽑아낸 식인데요. 어떤 2차 정사각 행렬 ABCD가 있대요. 성분이 ABCD인데 이거와 단위 행렬 2, 0행렬 0에 대하여 이런 게 성립한대요. 어떤 게 성립하느냐? 공식을 외워야 되는데 A 제곱 즉 행렬에 대한 2차식이죠. 네, A 제곱 그 다음에 주대각선 네, 주대각선 성분의 합 즉 주대각선 성분의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 곱하기 A 그 다음 주대각선끼리 곱한 거 빼기 부대각선끼리 곱한 거 뺀 거에 2 이렇게 해서 A에 대한 내림차순 행렬 내림차순식 요게 0행렬이다. 숫자 0이 아니라 이것도 행렬이 되겠죠. 이게 다 행렬에 대한 식이니까요. 네, 0행렬이다가 성립한대요. 다시 A제곱 빼기 여기는 주 대각선 합에 A 붙인 거랑 주대각선 곱 AD 빼기 부대각선 곱에 E 붙인 게 0이다. 이렇게 성립한다라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고요. 이게 주로 잘못됐네. 행렬로 이루어진 식을 간단하게 하거나 아니면 행렬의 거듭제곱을 구할 때 사용이 많이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알면 문제 풀 때 정말 유용하거든요. 자,
이때 문제 풀 때 좀 더 유용하려면 여기서 요거 두 개 있죠. 이거나 이거. 둘 중 하나가 0이면 거듭제곱 쓸 때 글씨가 네, 둘 중 하나가 0이면 거듭제곱을 구하기가 좋습니다. 요거는 네, 쌤이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자, 한번 볼게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어떻게 사용할까 볼게요. 행렬에 대하여 얘네를 구하여라. 네,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사용할 수 없다면 우리가 실제로 세제곱하고 제곱하고 해서 복잡한 계산을 했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2차식을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쓰면 a제곱 빼기 주대각선 성분의 합 3a 그리고 주곱 빼기 부곱 주곱 2 빼기 부곱 3 하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이게 0행렬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항상 어떤 식이 0이다 어떤 식이 0행렬이다 이건 너무 써먹기 좋아요. 왜냐면 0행렬이면 어떤 행렬이랑 곱해도 0이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얘네를 이 식을 요거를 이용을 하면 훨씬 간편하게 쓸 수가 있겠죠. 얘랑 곱하면 무조건 0이니까. 그래서 얘네를 뭐로 나누냐? 요 0이 되는 식으로 나눠주면 좋아요. 우리 11로 할까? 11은 4 곱하기 2 더하기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마찬가지예요. 요 식을 요 0이 되는 식이랑 곱하기로 표현을 하면 이 0이 되는 식은 어차피 날아가니까 간편하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눗셈을 하는 거예요. 곱셈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자, 그럼 이걸로 우선은 나눠보면 A 그러면 빼면 5A가 남나요? 그쵸? 자, 그러면 이 식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곱하기 a 더하기 5a 요 나누는 식이랑 몫이랑 곱한 다음에 나머지 더하면 같죠. 여기서 요 식이 0이기 때문에 그냥 날라가고 5a가 돼요. 그래서 5a는 여기에 5를 곱하니까 5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5 10 이렇게 되겠네요. 간편하게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세제곱을 해야 되고 이게 복잡하게 우리가 풀 수밖에 없었겠죠. 네, 자, 그 다음 요거 볼게요. 행렬 A에 대하여 A 백승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실제로 거듭제곱을 해도 되지만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해보고 안되면 거듭제곱으로 해보면 됩니다. A제곱 주대각선 성분 합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2 주곱 빼기 부곱 하면 플러스 1이죠. 이렇게 되는 거 맞나요? 여기 중간에 아이고 이게 2가 아니네요. 이렇게 둘이 더해서 마이너스 붙이면 그냥 A네요. 그죠? 그리고 요거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 식을 뽑아내야 되는데 물론 여기서 뽑아낼 게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변에 a-1을 곱해요. 여기도 0행렬 앞에 a-1을 곱합니다. 그래야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왜냐? 우리 x세제곱 더하기 y세제곱은 x 더하기 y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 여기가 마이너스면요 마이너스 쓰고 여기다 플러스죠. 예, 플러스니까 이렇게 양변에 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네는 이거 다 전개를 해도 되고 어차피 2가 있으니까 뭐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하거든요. 이거 다 풀어서 전개하면 a 세제곱 마이너스 2 얘는 어차피 0행렬이랑 곱하면 0이에요.
그래서 a세제곱은 2. 요게 나옵니다. 이게 헷갈린다 하면 거듭제곱을 해서 규칙성을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a세제곱은 2다 라고 딱 걸려요. 실제로 해볼까요? a제곱은 a를 2번 곱하는 거죠. 그냥 이렇게 뽑아내도 상관없습니다.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6, 3, 마이너스 3, 4, 1. 네, a세제곱은 a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하면 되죠. 마이너스 2, 3, 1, 마이너스 2, 플러스 2, 0, 3, 마이너스 3, 0, 3, 마이너스 2, 1. 네, 2로 나오죠. a세제곱은 2가 나옵니다. 똑같죠? 켈리 해밀턴으로 해도 되고 이렇게 거듭제곱해도 됩니다. 그러면 a 백승 같은 경우는 a 세제곱의 곱하기 a 1승, 즉 99 더하기 1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a 세제곱이 2라고 되어 있고 2는 거듭제곱해도 그냥 2죠. 그럼 그냥 a와 같아요. 그래서 a 100제곱은 1, 1,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a와 같으니까요. 네, 행렬의 거듭제곱 하는 것의 4가지 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원래는 하나하나 거듭제곱을 해야 되지만 거듭제곱해서 규칙성 있는 게 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좀 자주 나오는 거 4가지를 알아두면 좋고요. 알아두면 좋고 까먹어도 좀 쉽게 유도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하는 방법도 알면 좋습니다. 자, 우선 예제 먼저 하고 4가지 팁을 한번 알아볼게요. a가 이렇게 될 때 a 백승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규칙성을 찾아야겠죠. 한번 해볼게요. 우선 a 제곱부터 구해볼게요. 1, 0, 0, 0, 3, 3, 6, 1. 네, 이렇게 되고요. a 세제곱은 a 제곱한 거에 a를 곱하면 되겠죠. 1, 0, 6 더하기 3, 9, 1. a 4제곱, a 세제곱한 거에 a를 곱하면 1, 0, 9 더하기 3, 12, 1. 이런 식으로 나와요. 혹시 규칙성이 보이나요? 요거는 a 1승이라고 보면 3 곱하기 1. 얘는 3이 2번 곱해졌죠.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더해서 얘는 여기다 또 3이 더해지고 계속 3이 더해서 3이 4개 더해지고 3이 3개 더해지고 3이 2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a 백승은 어떻게 될까요? 3이 여기는 똑같죠. 1, 0, 1. 여기는 똑같고 여기 이 부분은 3이 100번 더해져서 300이 되겠죠. 그죠? 자, 이게 계속 나오는 패턴이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붙일 거냐면 여기가 요 삼각형 요 모양이 101이죠. 101. 네, 그래서 얘는 101 공식이라고 할 거예요. 101. 101. 여기는 숫자 아무거나 놔도 돼요. 즉 행렬 모양이 이렇게 되든 아니면 이렇게 되든 요 삼각형 모양만 이렇게 101이어야 돼요. 예. 이것을 n제곱하면요 어떻게 되느냐, n제곱하면 여기는 똑같아요. 101은 똑같고 a가 n번 더해져서 an이 됩니다. 그쵸? 여기도 3이 100번 더해져서 300. 3이 100개 있다. 300이 되죠? 요것도 n 거듭제곱하면 여기는 똑같고 a가 n번 더해져서 an이 돼요. 그죠? 여기는 무조건 똑같고 얘네 이렇게 곱해져서 a가 n번 더해진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101 공식
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여기 1, 0, 1 여기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볼게요. 행렬 A가 이렇게 될 때 A 50승을 구하라. 예. 근데 꼭 공식을 이렇게 몰라도 하다 보면 규칙성이 나오죠. 예. 이렇게 찾아내도 됩니다. 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선생님이 따로 알려주는 거고, 이런 거 한번 공식으로 알고 나면 규칙성을 찾아도 좀 더 빨리 와닿아요. 자, 얘도 그러면 거듭 제곱 한번 해볼게요. 곱하면 4. 2가 두 번 곱해졌죠? 예, 2 제곱으로 쓸게요, 쌤이. 0, 0, 3, 3은 9. 그냥 3의 제곱으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요거에 A 한 번 더 곱하죠. 2의 세제곱 되죠? 제곱에다가 2 곱하니까. 그리고 여기는 0, 0, 3의 세제곱 돼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 벌써 눈에 보이죠? A 세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요. 자, 그러면 2 4제곱 0, 0, 3의 4제곱. 네, 이렇게 되죠. 이것도 그러면 A 50승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0, 0 그대로고요. 2의 50승이 되겠죠. 여기는 3의 50승. 예, 요 규칙성 보이죠? 이거는 어떨 때 이렇게 성립하느냐? 요 부대각선 있죠? 부대각선이 0일 때 거듭제곱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공식이라고 하느냐? 부대각선 0공식이라고 해요. 즉 부대각선이 0인 거듭제곱을 말합니다. 즉 보면 여기가 부대각선이죠, 그쵸? 예, 여기 뭐 A, B 있고 여기만 0인 거예요. 요거 n제곱하면 어떻게 된다? A n승 0, 0, B n승. 아까는요 A랑 n이랑 곱했다면 요거는 n제곱이 되는 거예요. 부대각선은 그대로 0이고요. 그죠? A의 n승, B의 n승. 예, 답에도 여기는 50승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쌤이 아까 케일리 해밀턴이 정리할 때 얘네 둘 중 하나가 0이면 거듭제곱 구하기가 쉽다고 했어요. 즉 주대각선 합이 0이거나 주대각선이 곱 빼기 부대각선이 곱이 0이거나 그렇거든요. 요거 한번 볼게요. 여기서 보면 얘네는 뭐가 주대각선 합이 0이죠. 주대각선 합이 0입니다. 예, 이렇게 될 때 A 100승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거듭제곱해서 규칙성을 찾아내도 돼요. 하지만 우리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이용을 하면 A 제곱 주대각선의 합은 0이니까 A는 없고요. 주곱 빼기 부곱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2는 0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대각선 합이 0이면 A제곱은 몇 2 이렇게 2로 표현이 될 수 있어서 구하기가 좋은 거죠. 자, 그럼 A 100승은 A 2승의 50승이니까 2의 50승 그래서 2. 그러므로 A 100승은 2와 같으니까 1001이 되겠네요. 그죠? 이게 안 떠오르면 실제로 제곱을 하면 바로 A 제곱이 2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 얘네는요 보세요. 그냥 일반적인 행렬 같지만 그리고 뭐 101 공식도 아니고요. 부대각선이 0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때 주곱 주대각선 곱과 부곱 부대각선이 곱이 같아요. 그쵸? 이게 같으면 케일리 해밀턴이 정리해서 뭐가 0이 될까요? 여기 이 부분이 0이 되겠죠. 그거를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케일리 해밀턴이 정리를 한번 써보면 A제곱
주대각선 성분위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 주곱 빼기 부곱 0이죠. 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a제곱이 5a인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a 세제곱은 a제곱 곱하기 a니까 5a 곱하기 a라서 5a제곱. 5a제곱인데 5a제곱 여기서 a제곱이 5a니까 5a제곱 a 이렇게 나오겠죠. a 4제곱은 5제곱 a에 다시 a가 곱해지는 거죠. 자, 그럼 a제곱은 또 5a니까 5a제곱 곱하기 5a가 돼요. a제곱이 5a예요. 그러면 5a 세제곱 a 이렇게 계속 반복되죠. 그러므로 a 백승은 5의 99승 하나씩 작죠. a 이므로 네, 이렇게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지금 이 3번, 4번은 케일리의 미탄에서 나오는 거예요. 즉, 주대각선 합이 0인 경우. 예를 들어서 3 별표 하트 마이너스 3 이렇게. 아니면 뭐 또 이런 것들도 있겠죠. 0, 0 뭐 이렇게. 얘는 아무거나 있어도 되고 여기 한만 0이기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 또 하나 뭐 있었죠? 주대각선 곱과 부대각선 곱이 같을 때. 예를 들어서 1, 4, 2, 2 이런 거. 그죠? 얘네 둘은 어디서 왔다? 켈리 해밀턴 정리에서.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 위에 거 말고도 그냥 아예 우리가 직접 하는 수밖에 없는 거듭 제곱도 있어요. a가 이렇게 될 때 a 백승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이거 실제로 a 백승을 해야 되겠죠. 네, 한번 규칙성을 찾아보겠습니다. 4, 4, 16,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2, 6, 4, 24, 마이너스 24, 0,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0, 마이너스 18, 플러스 16, 마이너스 2. 네, 계속 할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마이너스 2 곱하기 1, 0, 0, 1이라는 걸 캐치해야 돼요. 즉 이거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이렇게 2가 나오는 게 중요해요. 왜냐면 이 거듭제곱은 2니까. 자, 그러면 a 백승 같은 경우는 a 제곱의 50승이죠. 그런데 a 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의 50승. 분배 되거든요. 예. 자, 그럼 이건 2라서 가능한 거예요. 그쵸? 네, 그렇게 해서 얘는 그러면 2의 50승 2. 그러면 2의 50 0 0 2의 50승. 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대표 5번 보겠습니다. 세 행렬에 대하여 AB 더하기 AC의 모든 성분의 곱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네, 이거 실제로 AB 더하기 AC AB 구하고 AC 구해서 해도 되고요. 요거 보면 앞에 이렇게 A가 있죠. 그러면 난 곱셈 귀찮다 하면 요거 A로 묶어내가지고 이렇게 해도 돼요. 그죠? 이걸 분배 법칙하면 얘니까. 그럼 A는 1, 마이너스 2, 3, 마이너스 4고요. B 더하기 C 둘이 더하면 5, 1, 0, 1 이렇게 되네요. 자, 그럼 곱하면 5, 0, 5,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3, 5, 15, 0, 15, 3,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모든 성분의 곱은 얘네 다 곱하면 75가 됩니다. 그쵸? 이 성분들 다 곱하면 돼요. 네, 대표 6번 보겠습니다. A라는 행렬이 이렇게 될 때 A 세제곱이 KA일 때 K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요건데 이거를 뭐 마이너스 3을 뽑아서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도 상관은 없어요. 예. 아니면 그냥 계산해도 되고요. 한번 거듭제곱 해볼게요. 곱하면 0, 9, 0, 0, 9 이렇게 되나요? 그죠? 그러면 이거 자체가 뭘까요? 이게 9이가 되는 거 맞나요? 그쵸? 그래서 a세제곱은 a제곱 곱하기 a인데 a제곱이 9이네요. 9a. 그러므로 k는 9가 되겠습니다. 그쵸? 아니면 뭐 실제로 a 세제곱까지 한 다음에 a랑 비교해봐도 돼요. 자, 2번 행렬 a에 대하여 a 20승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 쌤이 1번도 마찬가지인데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바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a제곱 마이너스 주대각선 성분의 합 없고요. 주곱 빼기 부곱 해서 바로 a제곱은 9이 바로 나올 수 있죠. 2번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를 써보거나 아니면 또 뭐 있어요? 101 공식 이거 보이나요? 이걸로 해서 해도 돼요. 자, 그러면 A 20승은 실제로 몇 번에서 규칙성을 찾아내도 되고요. 이건 어떻게 된다? 101은 그대로 있고 2가 20번 더해진다. 요렇게 해줘도 되고요. 그쵸? 아니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로 해도 되는데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로 하기에는 조금 복잡하겠죠. 그래서 101 공식 요걸로 바로 하거나 아니면 몇 번 거듭 제곱을 하면 계속 여기 숫자만 바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대표 7번 보겠습니다. 어느 고등학교 A와 B에서 좋아하는 노래 장르를 조사했대요. 두 학교 모두 표 1과 같이 남학생 60%는 힙합, 40%는 댄스, 여학생은 30%가 힙합, 70%는 댄스를 좋아한다고 했대요. 그리고 남학생 수, 여학생 수가 지금 있어요. A 학교의 남녀, B 학교의 남녀. 그쵸? 이때 표 1과 표 2를 이렇게 나타낸대요. 예, 얘네는 그냥 숫자 그대로 들고 왔고요. 얘네는 퍼센트니까 그냥 100을 다시 나누어서 비율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퍼센트가 아니라 비율로 나왔습니다. 퍼센트는 100이 곱해진 거잖아요. 100분율이기 때문에 다시 100으로 나눠서 이렇게 됐어요. 이때 둘이 곱한 게 요거일 때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를 나타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A 학교에서 댄스. 그러면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들 남학생의 40%, 여학생의 70%죠. 예. 그런데 A 학교에서 댄스죠. 그러면 A 학교는 여기 있겠네요. 그죠? 그러면 얘네를 남학생 40%, 300명의 40%가 댄스를 좋아하는 남학생이고요. 여학생의 70%가 200명의 70%. 그럼 둘이 더한 게 A 학교에서 댄스를 좋아하는 학생 수겠죠. 300의 40%랑 200의 70%. 둘이 더한 거. 얘네 둘이 더한 거니까 C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8번 보겠습니다. 세 행렬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다 풀어서 좀 간단하게 한 다음 그 다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 다 풀면요. 1번부터 볼게요. AB, AC, CA, CB,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CB 이렇게 되어 있네요. AB, AB 없어지고요. CB, CB 없어지고요. AC랑 CA만 남았죠. 예.
AC는 2, 0, 마이너스 1, 2, 0, 2, 1, 3. CA는 여기부터 0, 2, 1, 3이랑 2, 0, 마이너스 1, 2. 이렇게 되겠네요. 네, 요거 계산해 보면 0, 0, 4, 0, 0, 2, 마이너스 6, 4. 얘는요, 0, 마이너스 2, 0, 4,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 0, 6.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8, 1, 10. 이렇게 되겠네요. 그냥 계산하면 됩니다. 2번 한번 볼게요. 이거 직접 하나씩 계산해도 되지만 조금 더 간단하게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겠죠. 우리 요거 다항식 인수분해하는 것처럼 행렬도 뭔가 묶어서 조금 인수분해를 이용을 해주면 좀 더 편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둘씩 묶어볼까요? 앞에 있는 A로 묶어내면 A-2B, 얘도 B가 두 번 곱해진 거죠. 앞에 있는 B로 묶어내면 A-2B 이렇게 돼요. 공통으로 A-2B가 보이죠? 앞에 있는 얘네로 묶어내면 A 더하기 B, A-2B 이렇게 됩니다. 얘네로 묶어냈다고 이렇게 거꾸로 쓰면 안 돼요. 이 뒤에 있는 거는 여전히 뒤에 있어야 돼요.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럼 A 더하기 B는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이고 A 마이너스 2B는요, 마이너스 2B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 4, 0, 2 이렇게 되죠. 더하면 0, 4, 마이너스 1, 4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얘네 둘이 곱해볼게요.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1, 0, 4, 마이너스 1, 4 곱하면 3, 2, 12,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대표 9번 볼게요. 두 행렬 A, B가 요것을 만족시킬 때 x 더하기 y 값을 구하라. 네, 요거를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죠. 그런데 얘네 둘이 같다는 건 이거 풀어서 쓰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인데 요거랑 차이점이 있죠. 즉 뭐랑 같다라는 말일까요? ab와 ba가 같다라는 소리겠죠. 이걸 이용해서 x 더하기 y 값을 구해주면 됩니다. 우선 ab는요 1, 2, 2, 1 마이너스 2, 3 xy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2x 3 플러스 2y 마이너스 4 플러스 x 6 더하기 y가 되고요. ba는 b 먼저 쓰고요. 마이너스 2 플러스 6 4 마이너스 4 3 마이너스 1 x 더하기 2y 2x 더하기 y. 자, 그러면 같은 성분끼리 비교할 때 비교적 비교하기 쉬운 것끼리 비교하면 되거든요. 요거랑 비교하고 얘네랑 같은 성분끼리 비교하면 좋겠네요. 딴 것들은 문자가 막 두 개씩 있고 하니까 문자 하나씩 있는 것끼리 비교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2 더하기 2x는 4이므로 2x는 6, x는 3이고요. 3 더하기 2y는 마이너스 1이므로 2y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2. 둘이 더하면 1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행렬에 대하여 이 성분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전개하면요. 요 2가 있을 때는 곱셈 공식이랑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자, 그래서 얘네는 a세제곱 마이너스 2세제곱과 같아서 a세제곱 마이너스 2라고 보면 돼요. 그죠? 네. 자, 그러면 a를 거듭제곱을 해줘야겠죠. a를 거듭제곱을 해볼 건데 봅시다. a제곱은 2, 0, 마이너스 1, 3 2, 0, 마이너스 1, 3 세제곱까지만 하면 되니까 4, 0, 마이너스 5, 9 8,
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9, 27. 그쵸? 자, 그러면 a세제곱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a세제곱 마이너스 2 같은 경우는 8, 0, 마이너스 19, 27 빼기 1, 0, 0, 1 이므로 7, 0, 마이너스 19, 26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모든 성분의 합은 싹 다 덧셈을 해주면 되겠죠. 다 더하면 14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행렬에 대하여 A, 백승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오. 네, 실제로 거듭 제곱을 해도 되고요. 그죠? 아니면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거듭 제곱해도 나올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의 정리 쓰면 A제곱 주대각선 합에 마이너스 붙인 거 플러스 A 주곱 마이너스 2 빼기 부곱 플러스 3 2 그러면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는 0행렬이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 아까 어떻게 했더라? 거듭 제곱해도 되지만 양변에 A-2를 곱하는 거예요. 여기도 0행렬 앞에 A-2를 곱해야 돼요. 앞에 곱하면 앞에, 뒤에 곱하면 뒤에. 요 식 전체에다가. 그러면 요거 곱셈 공식에 의해서 A세제곱 마이너스 2세제곱은 0. 그래서 A세제곱은 2세제곱이다. A세제곱은 2. 요게 나오죠. 이걸 그냥 거듭 제곱해서 바로 유도해도 됩니다. 자, 그럼 A 백승의 합은 A 세제곱의 33승 곱하기 A 1승. 그럼 얘는 2 곱하기 A. 라서 그냥 A죠. 그래서 모든 성분의 합은 마이너스 3이 되겠습니다.